염증을 일으키는 연골 손상이나 연골 파열을 말씀드리는데, 원형으로 생기다 보니까 어깨를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어렵고요. 고관절 연골 손상 치료도 좀 도움이 됐더라고요. 방금 안녕하세요. 닥터고의 쓰리고 TV 주치 고용골입니다. 저번 시간에 한 시간은 전반적인 개념, 두 번째 시간은 흔한 오십견 같은 고관절 염증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고관절에도 연골이 있는데 손상이 올 수 있죠? 예. 어떻게 손상이 올 수 손상이 있습니다. 오나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뭐 과도한 사용이 일단 제일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부학적인 문제, 뭐 대퇴비구 충돌증후군이라고 해서 비구가 돌출되어 있거나 아니면 요 대퇴 쪽에 골두와 경부에 이제 돌출 부위가 생겼을 때 이렇게 구부리면서 튀어나온 부분이 밀고 들어가서 연골이 손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이제 비구가 얕아서 이제 위로 미끄러지면서 연골이 벗겨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연골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화에 의해서 퇴행성으로 연골 손상이 오는 게 많을 거고, 네, 그죠? 그리고 운동하다가 아플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선천적으로 이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모양이 잘못된 경우 많지 않은데, 이 고관절은 선천적으로 조금 모양이 있죠. 이런 게 이형승이라든지 이게 많이들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한 이렇게 통증이 올 수가 있고,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 혈관이 막혀서 뼈가 고관절 썩는 대퇴골두 무혈외자증이라고 하죠. 네, 거기에서 또 연골 손상이 올 수가 있고. 치료는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드렸던 뭐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무릎과 마찬가지로 미세천공술이라는 걸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손상된 부분은 정리를 하고 골수에 자극을 줘서 이제 골수가 나가서 연골이 재생되게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는 줄기세포 치료 이런 것도 연골에 회복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상된 연골 부위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는 천공한다고. 천공 내면은 그 밑에 있는 뼈에 있는 피, 골수가 와서 이 골수에 있는 좋은 세포들, 뭐 줄기세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연골로 만드는 미세 천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위가 조금 더 큰 경우는 무릎과 같은 거지로 이 고관절에 있는 연골 세포를 띄어서 배양을 하든지, 또는 무릎에 있는 이런 세포를 배양해서 붙이는 자가연골 배양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런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골수로 하는 줄기세포를 넣어서 연골을 재생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고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릎에서 이루어지는 연골 손상에 대한 재생 방법이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골을 좀 더 충격을 흡수하고 잘 안착되게 하고 안정을 주기 위해서 이 옆에 연골판이 들어있죠. 비구순, 네. 레브림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죠? 예, 맞습니다. 무릎과 비슷하게 연골과 연골판이 이렇게 두어 있는데, 비구도 찢어질 수 있죠. 일단 비구수는 금방 병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요 비구 주변에 삥 둘러 있는 빨판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요 동그란 골두가 빠지지 않게끔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요게 있는데, 안정되게 잡아주고, 네, 이제 과도한 움직임에 의해서 뭐 쪼그라는 걸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은 쭈그려 앉는 자세들. 이렇게 부딪히는 자세가 되겠죠. 네. 이런 거를 많이 한다. 그럴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이쪽에 찢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뭐 물론 해부학적인 뭐 문제로 인해서 비구가 깊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 밀리는 힘이 작용하면서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무릎하고 비슷하네요. 무릎도 많이 쭈그려 앉고 운동 심하게 하시면 다치는 것처럼, 네. 이 고관절에 있는 연골판, 네. 비슷한 비구순도 많이 쭈그려 앉고 일을 많이 하는 분이나 심한 운동 하시면 찢을 수 있겠네요. 예, 물론 증상은 어떻게 돼요? 주로 이제 쪼그려 앉는다든지 구부리는 행동을 많이 할 때, 차 타고 내릴 때 고관절을 구부려서 이렇게 수그려 들어가는 동작에서 차 탈 때, 예, 이제 탈 때나 내릴 때, 네, 고관절은 이렇게 구부릴 때 이렇게 해서 끼겠네, 이렇게. 그런 경우에 찢어질 수가 있고요. 이제 찢어진 경우에 또 다른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뭐 푹신한 휴파 이런 경우도 사실 엉덩이가 축 꺼지는 자세가 되면서 고관절이 많이 구부러진단 말이죠. 이렇게 딱 치겠네,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럴 이렇게 경우에 할 이제 때. 통증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앞쪽에 왜 아프지 이러면서 네, 좀 이렇게 하면 괜찮아지고 이런 통증 오겠네요. 네, 이제 앉아 있을 때 이쪽 이제 팬티 라인 따라서 이렇게 통증이 있으시다고 내가 그런 것 하시고요. 같은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비구순 파열이 있을 때 이제 그런 자세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시고, 이제 어떻게 치료하냐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사실 치료 방법은 일단 기본적인 건 보존적인 치료죠. 이제 약 먹고 금방 얘기 드렸던 이런 활동을 좀 제한을 하시면서 지켜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별히 원인이 없는데 비구순이 활동을 많이 하면서 찢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사 치료도 해볼 수도 있고 물리 치료나 도수 치료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다 그러면 저번에 시간에 말씀드렸던 관절경을 들어가서 찢어진 부분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이제 꼬매는 방법도 있고, 이거 무릎과 마찬가지로 다듬어내는 방법도 있고요. 연골판이랑 어떻게 보면 치료 방법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릎 같은 경우는 연골판을 절제를 좀 많이 하게 되면 연골선이 쉽게 올 수 있는데, 고관절 같은 경우는 이게 딱 체중이 가는 관절이기 때문에 끼는 부분만 다듬어줘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일반 엑스를 찍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보이는데 고관절은 어렵죠. 사실 네. 더 어렵다고.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이제 조금 더 이제 고구조 자체가 이렇게 원형으로 생기다 보니까 엑스레이처럼 이렇게 단방향으로 이렇게 투사해서 봤을 때는 그 두께를 정확하게 사실 가늠하기가 어렵고요. 입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니 힘들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하게 검사해보는 게 진단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이게 많이 됩니다. 의사로서 보면은 무릎을 보다 보면은 고관절이 문제 아픈 것 같은데, 찍어 보면은 한 10명이면은 한 서너 명은 다 이 활액막염이 다 있더라고요. 네. 그죠? 그래서 내가 우리 정광선한테도 환자 부탁해서 이렇게 수술을 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프면은 일반 엑스레이도 좋지만은 또 정밀과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해서 좀 더 나은 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게 낫지 않는 게 하는 게 저희 연세사랑병원 의료진들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하여튼 저를 믿고 계속 따라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계속 노력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광훈 선생님 아주 이 작은 아버지 보는 입장에서 아주 참 제가 기대하는 꿈나무예요. 꿈나무인데 어때 소감이? 사실 방송 촬영을 제가 해본 일이 없어서 되게 많이 떨렸는데 좀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또 다음에 또 제가 많이 필요한 부탁드릴 부분이 거예요. 있으면은 제가 또 예. 나와서 또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는 젊으신 분들이 또 많이들 또 공부도 하시고 많이 배우시기 때문에 저도 많이 배워가요. 하여튼 저희 고관절 마도 잘 해주시고, 네. 하여튼 제가 가끔 이렇게 부탁드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